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온인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우리 시장은 오늘 월요일 출발하고 있는데 지난주 미증시 상황은 어땠는지 글로벌 원샷 보면서 금요일 미국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재지수는 또 한 번 하락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현재 국채금리에 상당히 크게 발목이 잡혀있는 미증시다라고 보여지는데 나스닥 지수가 1.53%로 가장 큰 낙폭을 보여줬고요. S&P 500 지수도 1.26% 강한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간절하게 상승이 필요한 시장에서 지금 호재보다는 악재가 훨씬 더 크게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모양새고요. 라파엘 보스틱 총재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는 없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내놨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빠르게 인하를 해줘야 그나마 시장의 좀 유동성이 풀리게 될 텐데 국채금리 수익률은 급격하게 오르고 있고 또 거기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내년 말까지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들려오게 되니까 그 부분에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연준은 21일부터 블랙아웃 기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과연 연준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최근에 블랙아웃 기간 직전에 매파적인 발언이 쏟아져 나온 게 시장의 투심에 또 악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올라가면서 금값이 올라가고 있고요. 또 나스닥과 반대로 비트코인이 최근에 움직이면서 8월 이후에 3만 달러를 다시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그리고 으로 투심이 몰려가고 있는 상황 또 어떻게 해석해보면 좋을지 계속해서 시장에서 주시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이번 주에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시장에 상존하고 있는 악재들이 당장 불식되지는 않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구글이라던가 마이크로소프트라던가 메타라던가 매그니피센트 7 종목들 안에서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그 일정들 체크 잘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미국은 중동에 사드 포대를 배치하기로 했고 이스라엘의 긴급자금 요청을 하기로 했다라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짚어보기로 하겠고요. 자, 테슬라는 한 주 동안 15%가 빠졌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이 됐고 지난 금요일 시장에서도 3%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머크사가 그래도 빨간불을 켜면서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밀국의 다이아츠와 함께 ADC 항암제와 관련해서 또 한 번 소식이 들려오면서 2%대 상승폭 보여줬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어두웠던 금요일이었습니다. 투심은 계속해서 얼어붙고 있는 상황이고 다우존스 지수부터 S&P 500 지수까지 주간 흐름을 살펴봐도 하락세입니다. 나스닥 지수는 2주 연속 낙폭을 이어갔고 빅스 지수도 21포인트를 넘어서면서 계속해서 시장의 심리적인 지지선 위쪽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되겠고요. 다시금 공포 탐욕 지수를 봐도 극도로 공포 수준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부분도 억눌린 투심을 보여주고 있는 지표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태양광주는 급격하게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솔라에지 테크놀로지의 말 때문이었는데요. 어떤 이야기 내놨을까요? 유럽의 재생에너지 수요가 상당히 줄고 있고 재고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설치율도 상당히 지연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놨는데 이에 따라서 솔라이즈 테크놀로지 거의 30% 가까운 낙폭을 보여줬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인페이즈 에너지, 선파워, 인베스코 태양광 ETF까지 일제히 하락을 했는데요. 국내 태양광 관련주들의 표정도 한번 이쯤 되니까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 태양광 섹터 등락을 보시면 일, 주, 월 모두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태양광 발전의 신규 용량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3배가량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에 반해서 매출액은 줄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신재생 에너지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라는 글로벌 동향에 맞춰서 태양광 관련주들도 박차를 가했었는데 그와 반대되는 실적의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부분이 미국에서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함께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분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흑연 관련해서 지난 금요일 우리 시장에서도 그래핀 관련주들이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이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의 대중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에 있어서 또 한 번 카드를 내놨습니다. 이번엔 흑연 제품의 수출 통제 가하겠다. 수출하려면 우리 당국에 허가 받아라 라는 이야기를 내놓은 건데 고순도, 고강도, 고밀도 인조 흑연 재료와 제품에 대해서 가해진 수출 통제고요.
우리나라의 음극재 기업들 상당히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우려감이 들어오면서 상대적으로 그럼 그래피 쪽으로 시선을 돌려볼까 했던 것이 국내 증시에서 그래핀 관련주들의 상승세로 이어졌습니다. 자, 지금 한국의 흑연 수입 현황을 살펴보게 되더라도 중국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것이 보여지고 있죠. 사실 흑연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이 상당 부분 특히 재련 쪽에서도 강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이 이런 대중 규제에 있어서 어떤 카드들을 추가로 내놓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감이 상당히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규제, 수산화 리튬 그리고 니켈, 코발트, 망간에 대해서도 규제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히토류의 연구 자석 지금 어느 부분에 들어가고 있는지까지 함께 적어 두었는데 앞으로 중국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히토류 그리고 희귀 광물에 대해서 통제를 가하게 된다면 국내 종목들도 함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8월에 있어서는 차세대 반도체 주력 소재로 불리고 있는 갈륨 그리고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 통제가 이어졌고 이번에는 2차 전지에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흑연에 대해서도 카드를 꺼내 들었다라는 점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종목들 현황이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지금 철강 쪽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내 주요 철강 업체들은 일본산 고품질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일본산 정극봉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또 중국산 흑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강 관련주들도 함께 타격을 받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반대로 음극재의 대체재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래핀, 상보를 필두로 해서 오리엔트 전공, 덕산 하이메탈, 크리스탈 신소재까지 상승이 나와줬는데 과연 오늘 우리 시장에선 또 어떤 움직임 보여줄지 한번 주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 국채가 증시 자체를 끌어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변수가 주말 사이에 나왔는데요. 니케이 신문 보도입니다. BOJ가 금리가 이렇게 상승함에 따라서 수익률 커브 컨트롤 정책, YCC 정책을 또 한 번 수정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건데 사쿠라이 마코토 전 BOJ 이사인데 2022년 3분기 당시에 YCC 밴드에 대한 조정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내놨던 인물입니다. 이에 따라서 10월 31일에 BOJ 통화정책 회의가 있을 텐데 마이너스 금리를 조정할 것이냐 또는 YCC를 조정할 것이냐 이 부분을 두고 조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국채의 큰 손은 일본이다라는 이야기가 늘 상존해 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과연 또 이런 변수가 어떻게 시장에 작용하게 될지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미국의 채권을 또 크게 쥐고 있는 나라가 중국인데 계속해서 보유량을 줄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국내에서 디폴트, 중국 내에서 디폴트 우려를 겪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중국이 살기 위해서 채권을 덜어내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입니다만 중국과 일본에서 미 국채에 대해서 등을 돌리는 모습이 분명히 증시에는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변동성에 계속해서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국채의 흐름도 계속해서 주시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증시 캘린더 함께 보시죠. 오늘은 YTN 입찰 마감이 있는 날입니다. 거기에다 셀트리온 흡수합병 관련 주주총회도 있으니까 관련 종목들 변동성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화요일에는 미국의 합성 PMI 나온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포스코 그룹주도 실적 발표 앞두고 있으니까요. 국내 종목들도 어닝 시즌 맞이해서 어떤 실적 성적표 내놓는지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MS와 구글도 역시 화요일 미국 시장에서 실적 발표를 내게 되고요. 그리고 수요일에는 메타 실적 발표 일정이 있습니다. 자, 목요일과 금요일 일정도 간단하게 빠르게 보시죠. 목요일에 5시 35분입니다. 파월 일정에 환영사 연설 일정이 있는데 블랙아웃 기간이기 때문에 언론 노출은 있지 않을 예정이고요. SK 하이닉스와 현대차도 목요일에 실적 발표 내놓습니다. 특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두 눈을 크게 뜨고 주시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 아마존과 인텔도 이날 실적 발표 내놓습니다. 금요일에는 9월 PC, 근원 PC 이 부분 일정 가장 주시를 하면서 미국 시장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잠사에서도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 사이에 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또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 시장 좀 달려나갔으면 좋겠는데 여러 가지 좀 변수들이 많네요. 예.
매크로 상황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국면인데 국내에서는 또 키움증권 사태라고 해야 될까요? 이슈가 하나 주말 사이에 불거졌습니다. 함께 체크해 보시죠. 이제 4천억 원 날리게 생긴 키움증권이라는 제목입니다. 업계의 추정치인데 아마도 4천억 원에서 한 3천억 원 정도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내용 함께 보시죠. 전거래일의 장 마감 이후에 키움증권에서 미수금 약 5천억 원 가까이가 발생했다고 공시를 냈습니다. 미수 발생 계좌에 수상한 냄새가 풍기고 있는데요. 바로 영풍재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규모 금액으로 미수를 사용해서 매매한 비정상적인 계좌들이 대다수 포함이 돼 있는 것으로 포착이 되고 있고요. 주가 조작 세력들이 키움증권의 계좌를 만들고 이것을 시세 조종하는 데 활용을 했는가라는 의심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이 영풍재지의 차트인데요. 5일 들어서 꾸준히 별다른 이슈 없이 신고가 영역으로 우상향 곡선을 가파르게 그려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최고점 기준했을 때 연초 대비했을 때 900% 이상의 플러스권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8일 돌연 아무 이슈 없이 갑자기 하한가로 내리꽂히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금융당국에서는 그 다음 날부터 바로 거래 정지시켰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SG 사태를 떠올리게 만드는 그런 주가의 차트입니다. 기억을 하시겠습니다. 라더견 주도의 주가 조작 사태, SG 사태가 있었죠. 당시에 8개 종목이 2년, 3년 동안 우상향 곡선을 별다른 모멘텀 없이 계속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이었고 공통점이라고 하면 거래량이 적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돌연 CFD 계좌가 발생하면서 모두 같은 날 하한가로 내리꽂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6월에 또 비슷한 사태가 좀 있었죠. 이때는 5개 종목이었는데 지난 18일에 영풍재지와 대양금속이 동일하게 이 시세를 만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번에 SG 사태로 인해서 이 비슷한 주가 차트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조사를 실시하던 중에 영풍재지가 그 레이더망에 들어왔고 그에 따라서 조금 더 일찍 하한가에 꽂히는 종목이 발생했다라는 그런 분석입니다. 하나하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가지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키움증권과 증권사 연루되어 있는 그 흐름들 그리고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 한 가지는 그 나비 효과로 인해서 시장 전체적인 타격이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가야 합니다. 대신증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풍재지 거래 정지에 들어갔기 때문에 키움증권에서 주가에 대해서 좀 판단을 할 때 리스크 요인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래 정지에 들어가서 검찰 조사 중이고 지금 반대 매매를 할 수 없습니다. 일단 키움증권 입장에서만 보면 반대 매매가 빨리 돼서 어느 정도 이 손실분을 복구를 해야 하는데 이제 팔림을 당해서 그 계좌에 자금을 좀 끌어와야 되는데 그게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래서 거래가 재개된 이후에 손실 복구 가능 전망입니다. 그리고 다른 증권사의 영향분을 고민을 해봤을 때 영풍재지 전체 미수금 규모가 전체 익스포저라고 가늠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보면 사실 전술적으로 다른 증권사의 영향력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가 높습니다. 대형 증권사들은 뭐 예를 들면 삼성, 미래, NH, KB, 신한은 지난 7일에 영풍재지의 흐름이 좀 이상해, 낌새가 수상한데 라고 판단을 하고 바로 증거금률 100%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찍이 빚내서 투자할 수 없게끔 막아놨는데 이때 키움증권만 증거금률 40%를 유지했습니다. 빚내서 투자할 수 있게끔 길을 터준 상황이죠. 그래서 미수거래를 못 막은 건가 안 막았는가, 주가 조작 세력 놀이터를 만든 건가에 대한 비판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지금 조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결과를 나오는 흐름의 그 평가에 대해서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여부는 좀 지속적으로 보셔야겠습니다만 그와 무관하게 키움증권이 이렇게 다른 증권사에 비해서 리스크 관리를 잘한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주가의 약세 오늘은 불가피하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까지의 영향력은 좀 고민이 되는데요.
지금 금융당국이 키움증권 계좌에 대해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가 언론을 통해서 나오자 부랴부랴 키움증권에서 증거금 100% 징수 종목 추가 조치를 했습니다. 일단 명분은 고객 보호를 위해서, 미결제 위험 방지를 위해서고 오늘부터 바로 신용융자랑 담보대출 불가 종목을 공개한 건데요. 이들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게 지금 테마별 대장급 종목도 지금 포함이 돼 있죠. 지금 당장 증거금을 채워 넣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키움증권에서 가지고 있는 종목 가운데 신용이 많다라는 거고 신용은 대부분 만기가 있죠. 그러면 만기 때 나머지 증거금을 채워야만 반대매매가 안 나오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시장에서는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한 주 동안 지수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밀려 있어서 가뜩이나 개인의 반대매매 고민 구간에 이번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이와 함께 영풍제재 사태가 플러스 요인이 될지 여부 시간대별로 이 일정표 오늘도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특히 전거래일 같은 경우에는 오후 2시를 기점으로 개인과 외국인의 매매 포인트가 변경되면서 지수의 방향이 또 바뀌기도 했습니다. 스탁론 같은 경우에는 다음 거래일에 적용이 아니라 바로 그 당일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 감안하시면서 보셔야겠고요. 이 반대 매매는 두 가지 요소를 우리가 다 같이 고민을 해야 합니다. 일단 기술적인 요소로 내가 팔고 싶지 않아도 증거금을 채우지 못해서 팔리는 사태가 이제 개인 쪽에서 매수 창구를 통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죠. 그걸 이제 대신해주는 기관 쪽에서도 같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에 애꿎은 종목들이 이제 팔리는 사태, 그러니까 실적이 좋거나 오히려 괜찮은 종목들이 팔림을 당할 때 외국인들은 오히려 속된 표현으로 줍줍에 나서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종목은 저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을 수 있는데요. 역발상 투자를 고민한다면 이 레포트를 참고해보는 거 어떨까 싶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대신증권에서는 증시, 채권, 외환시장 변동성과 공포심리는 이미 정점을 지나고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채 10년물 고점 확인 과정에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변동성, 등락을 보일 가능성이 있겠지만 조정 시 비중 확대 전략은 지금 구간에서 오히려 매력적인 투자의 기회 요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5개월 연속 순매도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매도 우위가 연출이 되고 있다는 점은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그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파란 막대가 코스피 분입니다. 5개월 연속 마이너스인데 이것은 대부분 2차 전지에 집중돼 있다는 걸 이 표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이 회색 막대가 2차 전지 분에 대한 외국인의 순매도 물량입니다. 쭉쭉쭉 밀려 있지만 2차 전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코스피를 보면 오히려 이때부터 4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2차 전지 팔고 그럼 어떤 종목을 담고 있는 걸까요? 최근 코스피 급락 사태 2,400선 하향 이탈되는 10월 17일부터 20일 외국인 누적 순매수 종목들을 체크를 해봤는데요. 압도적으로 반도체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기계, 화학, IT 하드웨어, 상사자본재, 은행보험, 조선 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서 어떤 기회 요인을 볼 수 있을까요? 조금 더 이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그것을 덧입혀서 종목들을 선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사는 순매수 업종 탑10 중에서 볼 수 있을 만한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는 12개월 선행 EPS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 모을 수 있는 종목들, 반도체, 조선, 필수 소비재, 자동차가 될 수 있겠고요. 저점 통과와 앞으로의 주가 개선 가능성, 과한 낙폭을 보였다라는 측면에서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은 상사와 자본재, 보험 섹터입니다. 그리고 삼성 주간 관심 테마 주로 몇 가지가 이제 겹쳐 있는데 그 중에 겹치는 쪽이 자동차와 반도체입니다. 특히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SK 하이닉스와 현대차, 기아가 있기 때문에 그 점 같이 챙겨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잠사였습니다.